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위에 제목에도 써있다시피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근데 이 연력학 제1법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전에 공부한 내용들이 다 방학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었는지 잠시 짚어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었죠? 열, 온도, 그래서 열과 온도의 관계, 해서 연력학 제0법칙, 그리고 열평형 상태, 이러한 것들을 봤었고요. 또 뭘 봤죠? 맞아요. 내부 에너지, 그 중에서도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상기체, 이상기체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어떠한가를 봤었고요. 또 뭘 봤죠? 맞아요.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또 뭘 봤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체의 부피 변화에 따른 기체가 한 일, 즉 기체의 부피가 팽창한다면 기체는 일을 한 걸까요? 받은 걸까요? 맞아요.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기체의 부피가 수축한다면 그거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꼭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어떤 거였냐? 바로 부피가 증가한다면 그건 기체가 한 일이 양수다. 즉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것이다. 또 부피가 감소하면 그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것이다. 또 어떤 얘기도 있었죠? 맞아요. 이거는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초반 연력학 제1법칙 도입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긴 할 거지만 기체의 온도는 뭐랑 비례한다? 기체의 온도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랑 비례한다. 그래서 우린 이제부터 그 내부 에너지를 알파벳 U로 쓸 건데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비례한다. 즉 정확히 말하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온도에 비례한다.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나으려나요?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네요. 네, 미안합니다. 정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 U는 기체의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럼 해야 될 게 할 게 뭔가?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내내 얘기했던 것들 사실 이번 시간에 이 연력학 제1법칙으로 식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들 조금 글도 많고 해가지고 많이 복잡해 보이고 어렵겠지만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이 연력학 제1법칙 이 식만 확실하게 본인이 이해하고 분석하고 가지고 놀 줄 알게 된다면 이전까지의 내용들도 함께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 수업 꼭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첫 번째, 기체에 무엇을 가하면 기체의 뭐가 상승한다. 바로 기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의 부피와 기체의 뭐가 상승한다? 온도가 상승한다. 자, 기체의 온도가 상승한다 라는 건 기체 분자의 운동이 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더 활발해진다는 거겠죠? 기체 분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다라는 건 어떤 얘기야?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다? 더 커진다. 그런데 우리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했죠? 맞아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했죠. 그런데 대부분 기체들은 분자 사이 거리가 멀다 보니 포텐셜 에너지는 작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대부분은 거의 운동 에너지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상적인 기체다 해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모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였죠. 어쨌든 그럼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왜? 온도가 상승하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그 얘기는 뭐야? 온도가 상승했네?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쵸? 증가한다. 미안합니다. 증가한다. 요 위에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두 번째 점, 기체의 부피가 팽창했대. V가 증가했네요. 그럼 부피가 팽창했으면 뭐라 했어? W는 무조건 양수다. 즉 기체가 외부에 뭐를 했다? 일을 한다. 자, 따라서 기체에 가해준 뭐는, 이것들이 두 가지 점을 모두 다 종합하면 기체에 가해준 열은 기체가 외부에 한 1, 그리고 거기에 뭘 더한다? 바로 내부 에너지의 증가를 더해야 된다 라는 것이. 왜? 열을 가하면 부피와 온도가 상승하는데, 온도 상승은 내부 에너지 증가로 나타나고, 부피가 증가하는 거는 바로 외부에 일을 하는 걸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일법칙 이 말들을 한 가지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건데요. 바로 다음 쪽 학습지 4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따라서 연력학 제일법칙이 뭐냐? 바로 Q는 W 플러스 델타 U다. 여기서 Q는 바로 뭘까요? 앞에 썼던 요 글과 한번 합쳐보세요. 요 글과 Q는 뭐겠어요? 기체가 흡수한, 그쵸? 열량 또는 열에너지,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다. 그래서 이 Q가 플러스 부호라면 어떤 의미이고 마이너스 부호란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부호를 깔끔하게 외우지 않고 쉽게 정리하는 법은, 자, 이 연력학 제일법칙은요, 우리가 타겟으로 둔,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기체의 입장에서 서술해야 됩니다. 철저히 그 기체 입장에서 서술해야 돼. 그러면 그 기체, 우리가 뭐 문제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기체, 어떤 실린더나 어떤 병 속에 들어있는 그 기체로 우리가 딱 초점을 둔다면, 그 기체 입장에서는 열을 받으면, 그쵸? 열을 받은 에너지 증가하겠죠. 열을 받으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흡수할 때 Q는 플러스 부호, 즉 양수가 되고요. 만약 그 기체가 열을 방출한다면 그때는 Q가 마이너스 부호가 됩니다. 철저히 그 기체 입장에서 서술해야 합니다. 그 기체가 받으면 뭔가 증가가 되겠죠. 에너지가. 그러니 플러스. 방출하면 에너지를 잃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W는 뭘까요? 기체가 외부에 한 바로 1이 됩니다. 우리 앞에 역학 파트, 물체 운동 파트에서 W 1이라고 했죠? 그 1과 똑같습니다. 이 플러스, 그럼 이 W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각 어떤 경우일까? 이 기체의 입장에서 외부에 일을 하면 그때는 W가 플러스겠죠? 외부에 한 1, 마이너스는 그러면은 일을 받은 거니까, 일을 한 거에 반대니까 일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된다. 그래서 만약 W 값이 플러스다. 그럼 이 기체는 지금 외부에 일을 했구나. 만약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이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구나. 왜 그런지는 우리 학습지 3페이지 기체가 한 일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습니다. 학습 3페이지 어디 부분? 바로 여기 부분에서 우리는 이 W가 양수고 음수인 것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다뤘습니다. 한번 기억이 나지 않은 친구는 꼭 반드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럼 델타 U는 뭘까요? 자, 델타 뭐였어요? 델타가? 그쵸? 변화량이었죠? U는 뭐였어? 아까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바로 내부 에너지죠, 기체의. 그래서 델타 U는 바로 내부 에너지의 뭐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럼 변화량이 플러스야. 이 얘기는 뭘까? 아, 그 기체, 우리가 보고 있는 초점을 둔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마이너스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라는 거죠. 아셨나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라는 건 뭐야? 아까 내부 에너지 뭐랑 관련이 있다 했어? 온도랑 관련이 있다 했죠? 일은 부피랑 관련이 있다 했고요. 자,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 그 얘기는 뭐야? 온도가 상승했다. 아, 즉 델타 U가 플러스 값이라는 건 온도가 상승했다라는 말이고, 마이너스 값은 온도가 하강했다라는 게 되죠. 따라서 이 식 Q는 W 플러스 델타 U를 한번 쭉 글로 표현해 보면,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 더하기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 이 말은 앞에서 이미 한번 봤었죠. 여기 제가 물결 밑줄, 기체에 가해진 열은 기체 외부의 한 일 더하기 내부 에너지 증가다. 근데 이 연력학 제1법칙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3번 동그라미, 연력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마찬가지다. 왜? 자, 기체에 가해준 열, 즉 가해준 열, 에너지죠. 가해준 에너지만큼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변할 테고, 그중 일부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일 것이다. 어쨌든 일도 에너지잖아. 일의 단위 에너지였죠.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 외부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기체가 어떤 에너지를 받았다면 그 열 중 일부는 외부에 일을 하고, 즉 외부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 또 뭐야? 나머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의 증가에 쓰인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은 만큼 갖게 된다. 아니면 받은 만큼 일부는 남들한테 베풀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는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의 개에 들어가거나 나온 무엇이 열이 뭐와 일과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보존된다. 사라진 에너지가 없다. 받은 에너지는 일과 내부 에너지로 싹 다 전환될 뿐이다 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 연력학 제1법칙 Q는 W 플러스 델타 U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학습지 1쪽부터 3쪽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줄글들을 써놨는데요. 이 글들을 그냥 다 통합하는 내용, 최종 종착지라고 보면 됩니다. 요 식을 갖고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식을 볼 거예요. 어떤 식이냐?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빠지게 됐어요. 화학에서도 안 다루고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화학에서 다루긴 했지만 이번 새로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하냐? 요거를 연력학 제1법칙과 같이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거든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 식은 자세하게는 안 할 거고요. 일단 어떠한 식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도를 알려주고 연력학 제1법칙과 함께 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뭐 기체, 액체, 고체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 이상기체의 뭐 압력, 부피, 온도, 절대온도 이러한 기체의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방정식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액체, 고체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한다면 PV는 nRT라고 하는 식입니다. 자, P가 여기서 뭘까요? 그쵸? 앞에서 했었죠? 기체의 뭐야? 압력이겠죠. V는 뭘까요? 기체의 그쵸? 부피입니다. 기체의 부피. 스몰 n은 기체. 요 스몰 n은 화학에서도 했다. 화학에서도 자주 다룹니다. 뭘까요? 맞아요. 기체의 몰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체의 양을 나타낸다. 라지 R은 기체 상수예요. 자, 상수입니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거죠. 기체의 압력, 부피 이러한 것들은 변할 수가 있어요. 왜? 기체의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 그리고 기체의 몰수도 기체를 빼주거나 더해주면 몰수도 바뀌겠죠. 하지만 이 라지 R은 정해진 상수입니다. 마지막 라지 T는 뭘까요? 기체의 그쵸. 온도는 온도인데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 부피 그리고 기체의 절대 온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체의 상태고, 이러한 상태들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바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즉 우리가 봐야 될 식은 2번 동그라미에서 나온 것처럼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뭐죠? Q는 W 플러스 델타 U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바로 뭐야? PV는 nRT입니다. 어느 순간 기체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 상태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뭐 이렇겠죠. 지금 이상기체의 압력이 P고 부피가 V다. 근데 기체의 몰수가 몇 몰이래. 그럼 그때 기체의 절대 온도는 얼마겠냐 하면 P, V, N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기체의 절대 온도 T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체의 상태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은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 1법칙 식과 상태 방정식 이 두 가지,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학습지 4쪽에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제가 제시를 해주겠는데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피스톤의 단면적이 0.1제곱미터인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에 1기압 상태에서 5000줄의 열을 가하였더니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여 피스톤이 0.3m 밀려났다. 단 1기압은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이며 실린더 내부의 기체가 팽창할 때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 자,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해 보면 실린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요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겠지.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 안에 1기압 상태의 기체가 들어있는데 이 단면적은 0.1 제곱미터래.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의 열을 가한데 여기다가 얼마의 열을 가해? 5000줄의 열을 가했대.
기체의 부피가 팽창해서 피스톤이 얼만큼 밀려났대? 0.3m 밀려났대. 이때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동안 1번 괄호예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회양은 몇 줄인가? 요거 어디서 했었어? 쭉 넘기다 보면 여기서 했었죠? 학습지 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는 거. 자, 어떻게 구할까? W는 P 델타 V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기압, 근데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하대? 팽창하는 동안 일정하대. 그럼 압력은 얼마로 일정해? 이 내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부 기체의 압력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1기압이래. 1기압은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래. 그럼 델타 V가 얼마일까? 델타 V 얼마겠어? 나중에 피스톤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피 변화량이지. 델타 V니까 요만큼 아닌가? 요만큼 얼마야? 저 원기둥 부피 0.1 제곱미터 곱하기 0.3 미터겠죠? 요거 그럼 어떻게 돼요? 3000 뉴턴 미터가 되겠죠? 이건 얼마예요? 3000 줄이 된다. 그래서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 3000줄 플러스네. 외부에 한 일 맞죠? W는 3000줄이다. 그럼 2번 괄호 이때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몇 줄인가? 자, 저거는 어떻게 풀까? 아까 봤던 첫 번째 식,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식, 바로 Q는 W 플러스 델타의 어떤 식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 식이겠죠. 그러면 Q가 지금 얼마래? 얼마를 가했어? 이 내부에 있는 기체한테 5000줄의 열을 가했대. 그럼 이 기체 입장에서 5000줄을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흡수한 거지. 철저히 요 기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기체 입장에서 서술해야 된다 했죠. 기억나요? 이 기체 입장에서. 이 기체 입장에서는 열을 받은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5000줄이야. Q는. 오케이? 근데 이게 W 더하기 델타 U래. W 지금 얼만데? 기체가 외부에 한 1 얼마? 3000줄이래. 그리고 델타 U를 더해야 된대. 그럼 5000줄이 나온대. 그럼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델타 U는 얼마가 되겠어요? 2000줄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U는 2000줄이 된다. 좋나요?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한다. 자, 이어서 예제 2번도 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미리 풀었다는 전제를 깔고 계속해서 풀게요. 여러분들은 꼭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네요. 자, 문제는 항상 처음부터 읽으세요. 말했다시피 이 연력학 파트, 다른 역학 파트도 그렇지만 이 열 파트는 문제에서 정말 단서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 그래서 잘 읽어야 돼. 그림은 뭐래? 일정량의 무슨? 이상기체의 상태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쓸 수 있구나.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어디에서 어디를? A에서 B를 따라 변한대. 즉 A에서 어디를 향해? B를 향해 변하고 있대.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압력 부피 그래프네요. AB 과정에서 증가하는 걸 고르래. 기체의 물리량 중에. 부피 어떻게 돼요? 일단 기억 보자. 부피 V에서 몇 V가 돼요? 2V. 증가했네요? 네, 증가했죠. 증가했네요. 2배가 됐습니다. 자, 이거 왜 문제를 잘 보라고 하냐면 만약 B에서 A였다면 부피는 오히려 감소하는 건데 문제는 A에서 B로 변할 때를 보라 했으니까 그땐 부피가 증가하는 게 맞죠? 자, 니은번 볼게요. 온도는 증가할까? 문제 또는 그래프에 온도에 대한 단서가 있나요? 딱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없죠?
이때 우리는 아까 공부했던 첫 번째 식 말고, 첫 번째 식 연력학 제1법칙 말고 두 번째 식, 이것 역시도 엄청 중요하다 했죠. 어떤 식을 쓸 거예요?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써볼게요. 자, 현재 압력은 A에서 B로 가는 동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즉 얘는 이 과정 동안에 일정한 상수로 봐도 되겠죠.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n은 스몰 n 일정량이라면 문제에서 n도 상수, 라지 r은 상수죠. 애초에 기체 상수니까. 그러면 이 기체의 상태가 A에서 B로 바뀌는 동안 여기서 변하는 변수는 뭐밖에 없어요? V랑 T밖에 없죠. 그래서 변수가 아닌 것들을 무시해 볼게요. 즉 P도 일정하고 N도 일정, R도 일정. 얘네는 무시해. 고려를 안 할게. 이 지워진다는 건 약분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운 거예요. 가위표 친 거야. V랑 T만 확인해 보겠다. 이 얘기는 뭐야? 결국에는 V가 현재 T랑 비례관계다. 이 A에서 B로 가는 이 과정에서 말이야. 왜? 압력과 N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며. 그래서 V는 T랑 비례관계다. 근데 지금 V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럼 T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럼 온도는 증가했나요? 증가했네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알아두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금만 더 심화시켜 볼까요? 부피가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2V로. 그 온도도 몇 배가 될까요? 비례관계를 했으니까 지금 2T 2배가 되겠죠. 항상 비례관계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상황에서 비례관계라는 거지. 아셨나요? 오케이. D급번 볼게요. D급번 내부 에너지. 야,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했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내부 에너지 T에 비례한다니까. 따라서 T가 증가했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T가 증가한 건 니은번으로 알 수 있었잖아. 아, 온도가 증가했더니 내부 에너지 증가했구나.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아셨나요? 자, 이 풀이 과정을 봐서 알겠지만 사실상 요 맨 위에 써 있는 이 연력학 제1법칙과 그리고 두 번째 식 뭐예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바로 PV는 nRT, 요 두 개의 식을 어떻게 갖고 노냐에 따라, 미안합니다, PV는 nRT, 요 두 가지 식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두 가지 식을 꼭 알아두고 제가 이 예제를 풀면서 이 두 가지 식을 어떻게 이용하고 적용하는지 그거를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이용하고 적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직접 풀어보길 바랍니다. 아셨나요? 자, 더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그럼 19번 예제 2번 그대로 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문제에서 이 기체가 일정량 이상기체에 열이 가해졌는지 아니면 이 이상기체가 오히려 반대로 열을 방출했는지 모르겠죠. 문제 안 나와 있잖아, 그래프에도. 하지만 우리는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첫 번째 식 Q는 W 플러스 델타 U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어떻게? 자, W 값이 얼마야? 부피 증가했지? 부피 증가했잖아. V에서 2V. 그럼 W는 뭐야? 말했지, 양수라고. W는 무조건 V만 보면 돼. 부피 W 기체가 한 일은 무조건 V랑만 연관짓고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연관지어라. 부피가 증가하면 W는 무조건 양수다. 그럼 W는 양수고, 델타 U 지금 온도 증가했지? 그럼 델타 U 내부 에너지 증가했지? 그럼 델타 U는 양수겠지.
양수 더하기 양수. 그럼 Q도 얼마겠어요? 양수. 아, 이 기체는 열을 받은 거구나. 아셨나요? 자,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학습지 5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예제 3번. 마찬가지로 문제는 문제는 처음부터 꼭 읽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린더에 들어있는 부피가 얼마인? 미안합니다. 확대가 됐네. 부피가 왜 확대가 되지? 미안합니다. 부피가 V래. 근데 V는 어떤 기체? 이상 기체에 뭐를 가했대? 열량 Q를 가했더니 기체의 압력이 P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증가하여 EV가 되었대. 단서가 정말 많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고르래. 단 피스톤의 마찰은 무시한다. 자, 문제를 풀기 전 이 오른쪽 그림에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실린더 안에 기체가 있죠. 근데 이 기체에 열 얼마를 가한대? Q를 가한대. 이거는 여기 열량 Q를 가했다고 문제 나와 있죠. 근데 이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 단열이 뭘까요? 여러분, 국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열. 단이 뭘까? 그쵸? 단절시켰다, 차단시켰다. 뭘? 열을 차단시켰다. 즉 단열이라는 말은 열을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즉 만약에 요 Q, 이 열량 Q를 가하지 않았다면 이 피스톤 내에 있는 기체는 외부와 열차달이라고 썼네요. 차단. 이 외부와 이 실린더 내부의 기체는 열을 교환할 수 있을까요? 교환할 수 없습니다. 왜? 단열되었으니까, 열을 차단했으니까, 열 교환을 차단한 거니까. 외부와 이 실린더 내부의 기체는 열을 교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열량 Q를 가했다면 이 기체에 가해지는 순수한 열량, 이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얼마다? 바로 Q다라는 거지. 열을 가했는데 그 열의 일부가 실린더 외부 기체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이 열량 Q가 실린더 내부의 기체로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자, 문제 이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피스톤의 마찰은 무시한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PV다. 일 한번 구해볼까? 일은 P 델타 V였어. 어디서 했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했었잖아. 학습 3쪽에. 근데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일은 P 델타 V라고 쉽게 구했죠. 요 면적,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W는 P 델타 V로 구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 바로 이렇게 압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 이때만 P 델타 V로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압력이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바뀌더라, 압력이. 그때는 일은 어떻게 구할까? 마찬가지로 이 아래의 면적, 요 면적이 1이 되겠죠. 근데 이때는 이 일을 구하기가 어렵죠.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왜? 요 곡선이잖아. 곡선이 나왔을 때 우리 넓이 구하는 거를 공부한 적도 없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방법밖에 없냐? 바로 연력학 제1법칙에서 W 요렇게 구하는 방법밖에는 아직까지는 없다. 저 곡선의 아래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직접 구한 거는 우연하게도 이 곡선이 아니라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변해서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여기 색칠된 상하색 이렇게 색칠된 요 넓이처럼 직사각형 모양인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P 델타 V로. 오케이?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어디죠? 뒤로 좀 넘어가야 되네.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여기 지금 압력이 뭐래? 압력이 P로 일정하게 유지된대. 아, 그러면 P 델타 V로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W는 P 델타 V, 압력이 P로 일정하다니까 압력은 그대로 P 두고, 델타 V가 뭐야? 나중. 델타가 뭔데? 변화량이잖아.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 빼봐. V가 증가해. 부피가 증가해서 얼마가 됐대? 2V가 됐대. 나중 부피 2V. 처음 부피는 얼마야? V라고 했지 문제에서. 그럼 이건 얼마야? PV. 기체가 외부한 일은 PV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번 볼게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자,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Q는 W 플러스 델타 U다. 근데 지금 얼마 가해줬어? 이 기체 열량 Q를 가해줬죠. 그럼 이 기체가 받은 열은, 흡수한 열은 Q겠죠. 그럼 Q는 그대로 써줍시다. Q. 흡수한 거니까 Q는 당연히 플러스 값이겠죠. 이 기체, 이 실린더 안에 있는 이 기체, 이 빗금치인 이 기체의 입장에서는 흡수한 거잖아. 열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Q는 플러스가 된다. Q는 네, 어쨌든 Q는 플러스가 된다. 근데 식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요 식을 통해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물었으니까 델타 U는 Q 빼기 W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내부 에너지 증가량. 여기서 이 Q는 방금 전 얘기했다시피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Q를 쓰면 되고, 한 일은 얼마야? 위에서 구했죠? 기억에서 PV죠?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인가요? 아니죠. Q 빼기 PV인 거죠. 오케이?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 빼기 PV라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번 볼게요.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야, 온도 증가하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디귿번 온도 증가하는 거.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써볼게요. PV는 nRT. 자, 여기서 이 기체 안에 있는 부피가 어디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새로 첨가되지도 않으니까 N은 스몰 n, 기체의 몰수는 상수가 되죠. 그러니 따지지 않을게요. 약분된다는 게 아니라 따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가위표 치는 거라 했어요. 자, 그럼 PV랑 T랑 어떤 관계인가를 봤는데, 자, 또 기체의 압력이 얼마로 일정하대요? P로 일정하대요. 그럼 얘도 변수가 아니라 상수니까 따지지 않을게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 문제는 지금 V랑 T랑 비례관계다. 근데 부피가 증가했어요? 증가했죠? 그럼 T도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기체 온도는 증가냐, T도 나온다. 보다 정밀히 좀 말해볼까요? V가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죠. V에서 2V. 그 온도도 몇 배? 2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기억 디귿.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니은번 다시 봐봐. 선생님, 디귿번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이 니은번 풀이에서 델타 U를 구했을 때 만약 델타 U가 양수라면 그럼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Q 빼기 PV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건 더 이상 모르죠? P, V, Q 각각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기호잖아. 몰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이 니은번에 있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 디귿번까지 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데려와서 디귿번을 푼 건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하는지를 알아두기 바란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2019학년도 6월 고2 물리학원 모의고사인데요. 그림은 열에 의한 공기의 부피 변화 실험이다. 실험 과정을 보면요. 가는 풍선을 씌운 빈 유리병을 수조 안에 넣는데요. 실험 과정 가. 그 다음 나. 수조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서 유리병에 씌워진 풍선을 관찰한대. 그랬더니 실험 결과 풍선이 부풀어 올랐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유리병과 풍선 속 공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래. 자, 기억번, 니은번 한번 봅시다. 기억, 니은 같이 볼게요. 말했다시피 먼저 풀어보고 영상을 시청하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풀어봤다는 전제를 깔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억, 니은. 야, 뜨거운 물을 넣었대. 뜨거운 물을 넣었어. 그럼 기체 안에 있는 공기들은 가만히 두면 온도가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뜨거운 물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했으니까 얘 온도 오르겠지. 기억니은 T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야, 온도가 증가했네. 그럼 기체 분자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분자 운동 더 활발해지겠지. 분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또 분자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야, 분자의 운동 에너지 화살표가 이상하네. 증가했다. 증가해. 야,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운동 에너지가. 야, 이 운동 에너지의 합이 뭔데? 내부 에너지라며. 그럼 내부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 그러니 기억과 니은은 같이 맞는 거겠지. 자, 라스트 디귿번 보자. 디귿번. 공기가 받은 열 에너지와 공기가 외부에 한 일은 같다. 요거는 연력학 제1법칙식을 한번 써볼게.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지금 Q 뜨거운 물을 통해서 열을 받았을 거 아니야. 유리병과 풍선 속 공기에 대한. 그럼 Q는 플러스겠지. 어쨌든 Q라는 걸 받았어. 그래서 델타 U, U가 그만큼 증가할 텐데, 야, 풍선이 부풀어 올랐대. 부피가 팽창한 거지. 부피가 팽창했지. 그 얘기는 뭐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해줬다. 그럼 Q는 공기가 받은 열 에너지는 공기가 외부에 한 일과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겠지. 그럼 디귿은 틀렸다. 왜? 공기가 외부에 한 일 플러스 뭐야? 델타 U. 온도가 상승했을 테니까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까지 더해줘야 공기가 받은 열 에너지와 같아지겠지. 오케이? 네, 이렇게 정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요 문제는요, 조금 심화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안 풀어줄 거예요. 답만 알려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본 다음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면 됩니다. 꼭 풀어보길 바랄게요. 이런 게 다 여러분들 연습이니까. 자, 이번 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이에요. 예제 5번. 정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인지는 꼭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바로 상태 변화 과정인데요. 이 상태 변화 과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미리 얘기해 보면요, 상태 변화 과정이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뭐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이러한 상태 변화 과정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했었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 상태는 뭐야?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랬잖아. 여기서 쓰인 이 상태가 바로 여기서의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 상태 변화 과정이란 뭐냐?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이러한 것들이 변하는 과정을 본다는 거야. 기체 내에서. 오케이? 예. 그럼 이러한 상태 변화 과정은 매우 다양한 과정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네 가지 과정, 바로 단열 과정, 등온 과정, 등압 과정, 그리고 등적, 정적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등적 과정, 이 네 가지를 보도록 할 거야. 각각의 과정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 대략 이름으로 유추할 수도 있을 거야. 그 이름을 통해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겠구나 유추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